예, 앞으로도 좋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태블릿 PC에 관한 대담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희종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대선 캠프 때부터 사용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블릿 PC는 불태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대담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신혜원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혜원 씨 저희 구면이죠? 네. 저희가 언제 봤죠? 그러니까 2017년 10월. 그때 신혜원 씨가 국회에서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에서 쓴 게 맞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프리덤 뉴스 스튜디오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40-50분가량 대담하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PC는 최성훈 씨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사온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신영훈 씨는 대선 캠프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주 그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최근에 김희종 씨가 청와대 행정했던 김희종 씨, 그러니까 김희종 씨도 역시 대선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희종 씨가 아니야. 태블릿이 또 한 대 있었어. 진짜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던 태블릿은 자기가 불에 타고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김희종 씨의 주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3만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보고서가 나왔고, 있죠. 네.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석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게 청와대 홍보팀에서 썼던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과학적 증거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뭐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네. 좀 보면서 그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있어요.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제목까지 이렇게 정해서 오셨네요. 네. 예. 신영훈 씨가 설명해 좀 해주시죠. 예. 네. 예.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 개통. 예. 2012년 6월 초에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있지. 이게 경선입니다. 경선을 대선이 아니라 위해서, 경선. 네. 경선 캠프가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월 중순경에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회의 참가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으로, 네. 박근혜 후보자 이름으로 네.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김한수 씨가 네. 그러면 본인이 개통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아, 카카오톡을 개통을 하겠다. 태블릿을 태블릿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사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네. 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후보자용으로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김한수 씨가 태블릿 PC를 사고 개통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카카오톡 친구 맺기라는 거를 저희가 경선 캠프에서 홍보를 한 건 예. 7월 초고요. 네. 그래서 7월 초부터 사용을 해서 선거일까지 운영을 했던 이 선거는 것으로 대선 있습니다. 때까지입니다. 네, 대선 선거를 얘기하는 그래서 겁니다. 그 예. 다음 페이지를 다음 보시면 페이지로 갑니다. 예. 왼쪽에 박근혜 후보 당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네. 네. 거기 왼쪽 화면이. 거기 네. 보시면 이제 이런 카카오톡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홍보하는 걸 봤을 때 2012년 7월 23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월달에 이미 이 서비스가 시작된 걸 확인할 수가 7월 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을 하기 전에는 페이스북으로 했으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홍보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카카오톡도 개설했습니다라고 알려줬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몇몇 분이 박근혜 후보와 나는 카카오톡 친구다 이런 걸 이렇게 증명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2년 네, 7월에는 박근혜 후보하고 카카오톡 네.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네. 여러 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메시지를 보낸 거를 캡처를 해서 올린 것들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저 후보하고 친구 맺은 사람이 네. 캡처를 했군요. 네, 그 네.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구글이나라도 올렸어요. 네. 아니 커뮤니티에 올린 커뮤니티에,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이게 정말 박근혜 씨 카톡인가요? 뭐 이렇게 아.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담당자가 좀 다른 일을 바빠서 답변을 좀 늦으면 네. 소통도 안 할 거면 왜 이런 거 만들었냐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그 있고 내용이 나오네요. 예. 네네 그런 네, 것도 네.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어, 다음 이제 페이지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를 맺어주시고 예. 이런 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꼭 대통령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런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고 네. 또 건의사항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건의사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거를 이제 경선 캠프에서부터 한 사람 담당자가 네. 이제 요거를 답변을 하는 일을 이게 계속 증거입니다. 이거는 증거. 2012년 7월달에 그 박근혜 후보하고 친구를 맺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네, 증거 그렇습니다. 자료예요, 이게. 네. 네. 이게 커뮤니티에 있다 이거죠.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제가 이제 네. 검색을 해서 찾은 겁니다. 찾으셨다. 네. 예. 그런데 잠깐만, 이제, 가기 전에 한 네. 가지 여쭤볼게요. 자, 그럼 이 카카오톡 화면이 이 화면이 지금 이 캡처한 화면이 지금 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저 포렌식 했잖아요. 네. 그때 지워졌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거는 아까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검찰이 포렌식을 했을 당시에는 네. 카카오톡 대화방이 445개가 있었어요. 있었다. 네. 예. 그런데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하니까 없어졌어 그게. 30개밖에 안 나고 안 나고 그 나머지는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네. 없어진 화면 중에 이 화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다고 예. 봅니다. 복원한다면 만약에 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진 네. 게 복원한다면 지금 이 화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대부분 이렇게 뭐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응원합니다. 이런 예.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우리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 검찰에 있을 때 지워진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만약에 복원된다면 지금 오늘 제시하는 이 증거 자료와 일치하는 화면이 일치하는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원된다면. 그리고 만약 복원하지 않는다면 이 화면이 그 당시에 그 지워진 카카오톡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시죠.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네, 가시죠. 네. 그런데 일단 개통에 대해서 개통에 대해서 김한수 검찰 말씀- 진술이 있네요. 개통. 예. 이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그게 이제 2016년 10월이잖아요. 네, 검찰 진술한 게, 예. JTBC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고 난 후에 김한수가 이제 검찰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진술서를 보니까 이춘상 보좌관이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묘사하면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길래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회사 명의로 만들어 드렸다. 네. 그리고 이 보좌관이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진술인 그러니까 김한수 씨죠. 김한수 씨에게 태블릿 PC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춘상 보좌관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리고 IT 기기 사용에 매우 능숙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때 국회에서도 얼리 어답터로 굉장히 예.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한수 씨 이런 진술인 사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JTBC가 입수할 때까지 그 김한수 씨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가 계속 통신 요금을 부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김한수 씨는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 그러니까 2013년 네. 초에 자기가 법인이 납부하던 거를 개인이 납부하는 거로 요금을 요금 납부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네. 이건 저 김한수 검찰 진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술하면 뭐 여론 보도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그 누가 사면인가가 나옵니다 지금.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태블릿은 대선 캠프에서 그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캠프, 대선 캠프에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된 겁니다. 네. 연속해서 사용했어요. 네. 후보자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개설을 해서 거기 많은 국민들이 친구를 맺어서 메시지를 보내오면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러니까 카카오톡 계정은
박근혜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박근혜로 되어 있고 예. 그 당시 후보님께서 본인이 직접 대답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캠프 이름을 병기를 하도록 그렇게 아. 지침이 있어서 박근혜하고 가로하고 국민행복 캠프. 예. 본인이 한 건 그냥 박근혜라고 그랬고, 네, 본인이 하시는 건 트위터는 직접 하셨거든요. 트위터는 네. 본인이 했고, 그다음에 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박근혜로 가로치고 경선 캠프. 네,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 경선 캠프에서 대답을 네. 대신해 줬다. 네네. 예, 그걸 네. 분명히 해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김한수 씨가 2012년 6월에 개통을 해서 조모 씨에게 7월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모 씨가 이 카카오톡 계정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다른 업무들이 있었어요. 네. 다른 업무들이 있었고 요걸 이렇게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카톡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월에 정식 대선 캠프가 꾸려지고 저도 합류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합류가 네, 됐었거든요. 우리 신영우 씨는 대선 캠프 때 네, 합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초에 합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조모 씨가 하던 그 카카오톡 업무를 저희 팀한테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흰색 태블릿 PC를 제가 건네받아서 흰색이 하얀색이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그 삼성 겁니까? 네, 삼성 거로 예.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에다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대답을 네, 했군요. 네. 카톡에 친구 맺은 사람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고 저희 팀에 이제 그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이제 합류한 네. 장모 씨라는 분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이제 너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해라 하고 그걸 그러니까 담당을 정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질문이 오면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질문이 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이제 답을 하고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선거 때까지는 하루 종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제 그 태블릿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장모 대학생이 씨가. 네. 예, 그래서 장모라고 장모 하는 씨가 분은 저한테 대학생 반납을 아르바이트가 했습니다. 네. 그거를 댓글 쓰던 그 카카오톡 그 답변 쓰던 네, 네. 그분이 이제 신우우 씨한테 다 썼습니다 하고 태블릿이 하얀 태블릿 PC를 반납을 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네. 사무실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12월 말경에. 12월 말에. 네, 네. 그 사무실 정리할 때 김희종 씨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우우 씨는 이제 캠프를 나온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거 태블릿 PC 다 썼는데 김희준 씨한테 줬다 이거죠 하얀 걸.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김희중 씨는 그거를 태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그동안 이제 국가수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증거들이 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예, 그 해주셔가지고 국가수 보고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네. 기간에 카톡 대화방이 415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검찰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JTBC가 갖고 있을 때입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간. 검찰이 가지고 있을 동안에 카카오톡 대화방이 415개가 전체 445개 중에 415개가 삭제가 됐다. 네. 그러니까 자, 하나 여쭤볼게요. 대화 건수가 삭제된 겁니까? 대화방 자체가 삭제된 겁니까? 대화 건수로는 뭐 몇만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대화방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 그룹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개인하고 이제 같이 대화한 방도 있었고 아니면 요즘 이렇게 그룹 대화방 그룹도, 있잖아요. 예. 그룹 대화방에 박근혜 후보를 초대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동네나 무슨 고향 사람들이 네, 더 만들 네. 수도 있고 뭐 동호회나 이럴 때서 초대를 하셔갖고 뭐 저희는 박근혜 후보님 응원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하고 카톡을 맺어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다면 본인 이쪽에는 남아 있겠네요. 예, 남아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지우지 않았거나 핸드폰을 네. 바꾸지 않았다면 네, 맞습니다. 이 대화방이 415개나 됐어요. 그 개인도 있고 무슨 단체도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그 화면을 가지고 지우지만 않았다면 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카톡의 내용은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최서원 씨가 했다는 내용이
한 개라도 있었다면 검찰이 이거를 왜 삭제를 하고 숨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태블릿이 실제로 사용된 기간은 2012년 6월 달에 개통을 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간이 이게 그냥 꺼져 있었단 네. 말입니다. 그럼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의 개인이라면 445개라는 카톡방이 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루 종일 진짜 카톡 대화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대선 기간에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 대화방이 많은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태블릿 연락처에 그때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김수민 씨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김수미 씨라면 그럼 우리 친혜원 씨하고 같은 팀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수민 씨와 최성원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잠깐만요. 네. 다시 이 지금 이메일 주소가 김수미 씨 이메일 주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연락처에 김수미 씨 이메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연락처 데이터베이스에 김수민 씨 사진이 5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포렌식 보고서를 봤을 때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작고 흑백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김수민 씨라는 걸. 네. 근데 이메일 주소가 있는 걸 보고 제가 혹시나 해서 페이스북을 봤더니 그 당시에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을 했던 아,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분이 김수미 씨군요. 네. 네, 김수민 씨. 네. 근데 그리고- 잠깐만, 저거는 왜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네. 저는- 이유가 뭐죠? 저는 네. 이게 저희 캠프에서 썼던 가장 중요한 캠프에서 썼다. 증거라고 증거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김희종 씨가 해명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해명해냈나요? 해명을 한 건 하고 제가 반박 해명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수민 씨가 사진이 있다는 얘기는 캠프에서 썼다. 네, 그런 그렇게 게 저는 증거로 네,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포렌식 보고서에서 이 태블릿 PC로 창조경제 홈타운 홈페이지 시안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다운받아서 봤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네, 13년 2013년 9월이니까. 9월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열어서 이 홈페이지 시안을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을 네. 확인을 했다. 네, 근데 그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는 김한수 씨가 담당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김한수 씨는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으니까 네, 청와대 담당 업무가 홈페이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무를 김한수 씨가 담당하는 거고요. 네. 업무가.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수신자가 김한수로 돼 있네요. 지금. 네. 그 그러니까, 다음 저 당시까지 2013년 9월까지는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김한수 씨. 네, 그런 김- 증거가 나온 거고요. 김한수 씨가 썼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시안입니다. 홈페이지 시안, 네. 디자인 시안을 이메일로 받아서 열어본 증거가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네. 홈페이지 시안을 받았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박 대통령 저도 휴가 유명한 사진. 사진이죠. 네, 이렇게 유명한 사진이죠. 모래에 이렇게 글자 쓰시는 네, 거. 네. 네. 그게 이제 2013년 7월 달인데요. 10월달에 받았. 네. 예. 그 사진 관련해서 그 태블릿 메시지로 뭐 VIP 초이스입니다. 네. 뭐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증거들이 이 태블릿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도해서 찍어서 태블릿 이쪽으로 아니요, 이메일로 이메일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 문자로 이게 보냈습니다. 뭐 네.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이렇게 송수신을 하는 내용이 이 태블릿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마도 청와대 홍보팀에서 네. 홍보팀 누군가가 이걸 썼다. 이걸 사용하고 네. 거기서 사진을 열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휴가 갔을 때 청와대에서 누군가 이걸 썼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SNS 홍보 그때는 업무- 2013년 7월입니다. 네. 네, 그래서 SNS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직원들이 그리고 이 그냥 받아서 열어본 것뿐만 아니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이 사진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선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이 좋은지. 네. 네, 사진도 수정을 하고 근데 네. 그걸 새벽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청와대 홍보팀이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는. 뭐 홍보팀에 했을 수도 있고 뭐 검찰의 주장대로 따지자면 최성훈 씨가 새벽에 그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얘긴데, 그죠? 저게 최성훈 씨 거라면. 네. 그렇죠.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포렌식 보고서에 김희종 씨가 이제 자기 개인 이메일로 그 태블릿에서 메일을 발송한 그런 증거도 나옵니다. 그 지금 검찰이 압수한 그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서 네. 김희종 씨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희종 씨가 어. 자기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자기 개인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신입니까, 수신입니까 지금 이게? 김희종 씨가 발신한 거예요, 수신한 거예요? 이게 발송으로 돼 있네. 그래서 메일에 발송한 발송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송자가 김희종 씨네요. 남이 쓰지 하여튼 않았다면.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개인 예. 이메일로 작업을 했다는 예,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태블릿에서 그 독일에서 그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문 네. 그거를 다운로드한 그런 예. 흔적도 있고요. 그게 이제 2014년 3월 달인데요. 네.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김한수 씨가 박 대통령 수행을 하고 이제 독일에 갔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태블릿으로 다운받았다는 거는 그 당시 청와대 홍보팀에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날짜가 나옵니다. 계속 날짜가 지금 2014년 3월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그 김희중 씨가 청와대에서 쓰던,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쓰던 태블릿은 불태웠다고 그랬거든요. 불태웠던 시기를 언제라고 그랬어요, 김희중 씨가? 제가 반납한 게 2012년 12월 말인데 2012년. 네. 네, 한 3년 정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공사장에서 태웠다고 했으니까 2015년 3년 동안 계속 트렁크에다 넣고 다녔다? 네, 3년 동안 계속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카카오톡 캐시 파일에서 김한수 씨 딸 사진이 나와요. 네. 근데 김한수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딸 사진을 사용했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김한수 씨는 최성원 씨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나왔다는 거는 청와대 홍보팀에서 사용한 증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병헌이라는 분의 아들 사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김한수 씨를 소개한 사람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둘이 네. 굉장히 친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장 김희중 씨에 대한 네, 주장, 김희중 김희중 씨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지금 저하고 네. 보셨어요. 지금 이것 설명을 좀 차근차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제 김희정 씨가 최근에 그 정유재 TV하고 문갑식 TV에 나와서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웠다고 본인이 태웠다고 네, 했어요. 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네. 예, 그러십시오. 네. 일단 김희종 씨 얘기로는 캠프용 태블릿은 공식 선거 비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 명의로 만들었는데 10월경에 개통해서 2012년 10월에 네, 10월에 개통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카카오톡 친구 맺기 이걸 네. 시작한 건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네요. 시점이 시기가 안 맞네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 3, 4개월 차이가 나네요. 벌써 그 카카오톡 매기 친구는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10월에 개통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3개월 또 3, 4개월 동안은 뛰어내요. 그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안 맞네요. 기간이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희정 씨 진술은 당시 무척 바빴던 이춘상 보좌관이 자기 신분증을 어느 직원에게 주면서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춘상 씨가 신분증을 주면서 네. 그러면 이춘상 보좌관이 신분증을 주면서 그거를 심부름을 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의원실 직원일 것 같거든요. 네? 의원실.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실 박근혜 의원실.
의원실. 네, 네. 의원실 직원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 시켰을 뭐 보좌관이. 정도라면? 네, 예. 네. 그러면 의원실 직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어봤어야죠. 예. 물어보셨어요? 아니 김희종 씨가 물어봤어야죠. 그렇게 주장하려면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네. 당신이 이걸 이춘상 개통해 보좌관이 왔느냐? 신분증 가지고 가서 개통했느냐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직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느 직원이다. 네. 그러면은 신분증을 대신 가지고 가서 개통한 자가 누구인지 그걸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의 일이라면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신분증을 주면서 내 대신 뭐 핸드폰을 개통한다든지 태블릿을 개통해 와라 할 정도의 일이라면 그럼 이제 잊어버릴- 증거는 또 네.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춘상 보좌관 이름으로 그 당시에 그 태블릿 PC를 개통한 어느 통신사가 있겠네요, 그죠? 이 말이 네,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이춘상 그건 조사하면 나오겠는데, 그죠?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제가 반납을 하니까 네. 그냥 3년 동안 갖고 있다 태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아, 해지. 네, 예. 그러니까 태블릿은 핸드폰이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대리점에 가서 네. 기기를 결정하고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약정을 해서 월 할부로 내죠. 보통은 할부로 내고 요금제를 정해서 이제 매월 네. 요금을 납부하는 형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시불로 샀다고 해도 요금제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지가 반드시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근데 해지에 대한 건 얘기가 없고 네. 그리고 해지는 본인하고 그 증명서 가져간 가족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러면은 그 당시 그 경황에서 그 이춘상 보좌관 가족이 이걸 가서 이게 사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은 캠프에서 한 거고 명의만 이춘상 보좌관이라면 네. 가족은 사실 이거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걸 해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할부로 했다면 그 할부금 남은 건 또 일시불로 내야 되고 뭐 네. 위약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렇게만 그냥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식 선거 자금을 구입했고 공식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한 건데 김희종 씨 주장이라면 네. 근데 그게 왜 이춘상 보좌관 유품인가요? 그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다 태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년 동안이나 뒤트렁크에다 넣고 다녔다. 그리고 이춘사 보좌관 거이니까 유품이니까 태웠다. 그 조금 뭐 또 혹시 석유나 무슨 그 가연성 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저 플라스틱하고 쇠인데, 그죠? 네. 음,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 또 다음 반박이 부분을 있어요. 보시면 네. 이제 김희종 씨와 친분이 있던 김수민 씨 사진 53장이 나온 거는 네. 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테스트를 김수민 씨 아이디로 네. 최순실 씨에게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플러스 친구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카카오톡하고는 틀린 겁니다. 플러스 네. 나중에 생겼어요. 네, 그 플러스 플러스는. 친구라는 거는 네. 그때 이제 대선 막바지 11월 1일에 네. 11월 1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각 후보당 15회만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본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준 서비스예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건 언론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해서 11월 말경에 보면 박근혜 후보는 40만 명의 친구가 있었고요. 네. 예, 문재인 후보 22만 명 이렇게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친구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푸시 메시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카카오 플러스라는 거는 한 번에 매일 그냥 40만 명한테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편리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건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용으로 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그거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 15회 메시지 보낼 때 이제 주로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친근한 모습, 친근한 모습. 네, 이런 걸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보냈던 컨텐츠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친구 40만 명한테 15번을 보냈다는 거죠. 15회를. 네, 그러니까 네. 카톡에서 서비스를 해주네요. 네, 후보들에게. 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아까 김수민 씨 사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네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보냈냐, 네. 예,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게 이제 그 관리자 네. 관리자 매뉴얼입니다. 네. 관리자 매뉴얼.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플러스 친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거기다 넣고 어떻게 발송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가입할 때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넣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네. 이게 만들어진 거고 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C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저희가. 네. 네. PC에서 메시지를 만들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예.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다음에 이거를 뭐 몇십만 명한테 보냈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게 제대로 가는지 네. 메시지가 이제 OS가 틀리지 않습니까? 뭐 저기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PC에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받았을 때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이제 사진이 네. 제대로 올라가는지, 네. 동영상 링크는 제대로 첨부가 되는지 이런 걸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발송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김희종 씨 주장은 이 테스트 발송을 김수민 씨 아이디로 했다. 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이 카카오톡에 테스트 발송 기능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저희가 이제 메시지 붙이고 뭐 사진 붙이고 동영상 붙여서 네. 일단 제대로 나가는지 테스트를 하는 게 딴 데서 한 게 아니고 그 계정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테스트 발송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로 이 계정에서 발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잘 보이면 여기서 이제 몇십만 명한테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보낸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김휘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 여기서 다 만들고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 끝나면 그냥 발송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 번씩 그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그 관리자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네. 일단 수십만 명 그 친구한테 보내기 전에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테스트를 여기서 보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여기서 보내서 잘 나오면 여기서 본발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희종 씨는 이게 김수민 씨 아이디를 보냈다. 이게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디는 박근혜 대통령 아이디로 네, 보냈다죠. 네, 그런데 저 김희중 씨는 그게 아니라 김수미 씨 아이디로 보냈다.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네,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디 하나밖에 네, 없다. 박근혜 후보. 그러면 저기 그 부분은 중요한데요. 김수민 씨라는 분한테는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네. 왜 그렇게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50여 장? 우리 신용우 씨가 생각하기에 그건 그 김희중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네. 40장씩 이렇게 원래 4, 50장씩 그 사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진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왜냐면은 아까 그 김한수 씨 카톡 프로필 사진이 딸이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랬더니 카카오톡 캐시 파일에 그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김수미 씨 사진은 카카오톡 캐시 파일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연락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김수미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지금 개인 용도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태블릿 사용자가 네. 김수민 씨와 뭔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용자가 네, 누군가가 네. 태블릿 PC를 사용하면서 김수민 씨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사진이 남았다는 네, 거죠? 만약에 카톡을 주고 받았다면 카톡 캐시파일로 남았어야 되는데 아. 연락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 카톡으로 한 게 아니라 네, 다른 다른 그거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어쨌든 그 카카오톡 그 대량으로 메일 발송한 거하고는 사실이 아니군요. 김종 씨 얘기는.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또.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어떻게 발송을 했냐? 카카오톡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데스크탑 PC에서 그래서 후보자 이름으로 로그인을 박근혜 하고 후보자 이름으로 네, 했어요. 로그인을 예. 하고 메시지, 사진, 동영상 그런 컨텐츠를 올리고 그러면은 네. 받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자 사진하고 떠올리겠네요. 네, 그 네. 사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수민 씨 사진이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죠? 네, 예. 그래서 테스트로 발송을 하고 그 계정 자체에서 테스트로 발송을 하고 네. 잘 전송이 되는 걸 확인 후 네. 본 발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요거는 김수민 씨 페이스북에 대한 의문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김수민 씨가 재선 캠프에서 그냥 에이미라고 불렀어요. 수민 씨가 예, 아니라 예. 에이미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페이스북 이름을 에이미 킴이라고 썼었습니다. AMY 예. 킴이라고 썼었는데 제가 이제 포렌식 보고에서 김수민 씨 이메일을 발견하고 페이스북을 한번 봤더니 이름이 스펠링이 바뀐 거예요. AMIE 킴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원래부터 AMIE 킴이 아니었냐, 제가 착각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페이스북 주소창이 있잖아요. 맨 위에 네, 주소창. 있죠. 네. 주소창에는 AMY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개설할 때 AMY로 했던 게 맞는데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AMI로 변경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AMY는 에이미라고 해서 그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네. 근데 AMI는 에이미라고 발음이 안 나요. 네. 이 발음 기호 보시면 네. 에미 에미 이 정도로 네. 발음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음도 에이미가 아닌데 네. 왜 AMI로 바꿨는지 네.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김수민 씨한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카톡을 보내신 물어봤어요. 예, 겁니까? 카톡을 네. 보내서 네. 물어봤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그때 제가 물어보기 몇 달,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를 변호인단에 제출하기 몇 달 전에, 네. 몇 달 전에 페이스북 사용이 이제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 김수민 씨가 네. 네.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없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도 원래 친구였는데 좀 친구를 읽어봐 끊어버리고. 주십시오. 지금 그 질문한 내용을. 네. 글자가 작으니까. 네, 수민 씨 오랜만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참 재미있게 일했고 좋은 기억만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감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 수민 씨 페이스북 이름이 에이미 AMY였는데 AMIE로 바뀌었더군요. 7월 초 이후 페이스북 사용 중지했고요. 그래서 혹시 누가 포렌식 보고서를 수민 씨 이메일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답변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 의문들, 장에 보시면 이제 김희정 씨가 공식 캠프 선거 자금으로 태블릿을 만들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관위에 그 변희재 씨 측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네. 확인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했는데 그 회계 보고서에 태블릿을 구매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김희중 씨 얘기는 그 공식 선거자금으로 샀다라고 그랬지만 선관위에 보고한 회계 보고서에는 태블릿을 산 흔적이 없다. 구매한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희정 씨 말로는 청와대에서는 태블릿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희재 씨가 2013년에 업무상 네. 김한수 씨를 여러 번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김한수 씨가 네. 흰색 태블릿을 사용하는 거를 직접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보안 때문에 태블릿 사용을 금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변희주 씨는 김한수 씨를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한수 씨가 흰색 탭을 사용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용한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렇게 좀 의문이 네. 남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보면 최서원 씨는 네.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수정한 것도 없다고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JTBC가 최초에 그 태블릿 보도를 하면서 뭐 화면이 빨갛게 되도록 고쳤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그 청와대 내부에서 최서원 씨한테 그 연설문을 보낸 게 맞는지, 네. 혹시 최서원 씨가 그걸 그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회신 받은 게 맞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점이 이제 그 JTBC에서 그렇게 막 보도를 했을 네. 때 그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이 확인을 해봐야죠. 네, 기록이라도 남아, 그러니까 이메일로 뭐 그러니까 수신했든지, 태블릿 네. 그때 드레스덴 얘기가 그때 나왔으니까 그 최승훈 씨한테 드레스덴 연설을 보냈는지 최승훈 씨로부터 드레스덴 연설을 교정을 받아서 받아봤는지를 확인했었어야 네, 되는데 확인했어야 아무도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아무도 겁니다. 확인을 안 했고 김희정 씨 말에 따르면 그 보도를 보고 최서원 씨가 썼던 게 맞구나 해서 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고 네.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이 좀 급속도로 여론도 안 좋아지고 네.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JTBC 보도의 음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청와대 내 비서진들이 확인했었어요. 이제 확인해서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JTBC 보도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확인 작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안 하니까 또 확인 작업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비서진의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그 JTBC 보도가 맞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 이거 최성훈 씨가 고쳐준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일을 김희중 씨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청와대 내에. 김희종 씨가 1급인지 2급까지 하고 나온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희중 씨나 김한수 씨나. 네. 그리고 태블릿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분이 어떤 확인을 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진술도 그렇거든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네. 최성원 씨가 사용하던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네. 그 의문입니다. 저도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직이 잘못했다고 외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그 보도가 나오면 어느 조직이든 그 보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합니다. 요즘 그 정부 각 부처에서도 뭐 보도 자료를 낼 때 어제 뭐 무슨 방송은 뭐 잘못 나갔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즉각 그 반박 자료를 내는데 왜 청와대의 그때 그 비서진들이 그런 일을 안 했는지 그 이해가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는 꼭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비서진 중에 누군가는 맞습니다. 이거 최승훈 씨가 한 겁니다. 사과하셔야 된다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JTBC에서 그걸 보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벌써 이게 조작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네. 그리고 태블릿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마. 다 알죠. 네, 예. 근데 왜 그때 지금 와서 그게 JTBC가 오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왜 대응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게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신혜원 씨는 대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김한수 씨나 그러면 김희중 씨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문서 수준 기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태블릿 PC,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한 보도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뭐 좀 이상하다. 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문서 수신 기능도 없었고 그렇다면은 잘못된 거다라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신혜원 씨 얘기는 바로 그것을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태블릿 PC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뭐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쓰는 거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두 명이잖아요. 네. 김한수 씨하고 김휘종 씨. 네. 네. 근데 김휘종 씨가 다른 거는 월간조선 인터뷰나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대부분 추정이에요. 예, 네. 일 것이다. 네. 뭐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추정이면서 최서원 씨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서 딱 한 번 쓴 걸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월간조선 인터뷰는 7월 예, 그때 7월 경이었고요. 네. 지금 유튜브에 그 정규제 TV하고 문갑식 TV에 나온 건 최근에. 네. 근데 최서원 씨하고 가장 가까운 딸 정유라 씨도 엄마가 태블릿을 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고영태 씨도 태블릿 쓸지도 모르고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최서원 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 이중 태블릿은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 딱 두 사람만이 한 번 쓰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의 그 두 사람 김한수 씨와 김희종 씨만 네. 최소원 씨가 태블릿 PC를 쓴 걸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김희종 씨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최서원 씨가 태블릿은 잘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딱 한 번 뭐 영상 트는 걸 영상을 같이 봤다? 그 정도인데 최서원 씨가 태블릿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좀 모순이죠. 예, 딱 한 번 본 사람이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그건 알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아, 예.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17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는 청와대의 그 대선 캠프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부 그 뒤에 사용했다라는 그 말하자면 폭로성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때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희중 씨하고 통화를 하셨었죠. 네. 그 통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을 통화하셨는지 김희중 씨하고. 제가 이제 사실 태블릿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양심 선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사실 처음에 이게 양심 선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심 선언이라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뭐 이제 뭐 밝힌다 해서 그게 양심 선언인데 사실 저는 제가 확신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냥 정황만 그렇다는 거지 제가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 최서원 씨라고 주장하면서 최서원 씨한테도 한 번도 안 보여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전혀 몰랐고 네. 그냥 그 당시 김한수 씨가 개통을 했던 거는 저희 캠프에서 썼는데 그거를 선거 끝나고 반납을 했는데 선거 끝나기 전에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에게 줘서 그게 최서원 씨한테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상했을 뿐이에요. 네. 이상했을 뿐인데 제가 이제 그걸 확신을 하게 된 거는 검찰이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2017년 9월에 그 포렌식 보고서를 변호인단에만 이렇게 보라고 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에서 그거를 날밤을 새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김미영 원장님이 네.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연락을 했던 거고, 그랬더니 저한테 포렌식 보고서 일부를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김수민 씨 사진, 이메일 이런 게 나와서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얘기를 한 거지.
감추고 있다 양심선언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김희중 씨하고 대화는 통화는 했죠, 예, 전화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뭐라고 질문을 하셨고 김희중 씨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네, 그런 내용을 그때 발견을 하고 전화를 해서 그때 제가 저희 캠프에 썼던 거를 반환을 김희중 씨 했는데 당신에게 했다. 네, 예. 반환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봤다. 예. 그건 제가 없앴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없앴냐 그랬더니 불태웠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없애느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안 예, 했습니까? 그거를 왜 없었다는 불태워요? 그 당시에 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혜원 씨도. 저는 상식적으로 네. 그게 2012년에 태블릿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되진 않았으니까. 보급되지 않았고 1년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따지면 6개월 정도 사용한 새 제품인데 네. 그거를 왜 없앴을까? 네. 그랬더니 그냥 몇 년 갖고 있는데 쓸 필요가 없어서 없앴다. 네.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문자로 그러면 뭐 쓰레기통에 버렸냐 그러면 어떻게 네. 어떻게 없앴냐 그랬더니 그때 문자로 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아, 태웠다는 건 나중에 문자로 보내셨군요. 아, 그 뒤로는 김희중 씨하고 통화한 일이 있습니까? 그 뒤로 통화한 적은 없고 이제 문자로. 문자로 문자도 뭐 문자로만 통화니까 대화를 문자로는 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나요? 김희중 씨하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네. 김희종 씨를 제가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 네. 캠프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봤고 네. 착하고 이제 순진한 사람을 봤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게 맞나?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닌가? 네. 그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 김희정 씨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연락 자체를 안 받았어요. 아, 예. 연락을 안 그래서 끊고 있었군요. 그러면 저는 네. 항의를 했죠. 왜 변호인단에서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데 왜 변호인단한테도 협조를 안 하느냐. 네. 그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져서 네.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앞뒤 다 자르고 뭐 이상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나는 뭐 본인 주장으로는 주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누구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뭐 몇 명한테 얘기했는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뭐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고 그랬을 텐데 전화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전혀 응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희중 씨가 그 여러 매체에 자꾸 출연해서 그 불태웠다 없앴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황상 보면 그 최서원 씨가 JTBC를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월간조선 인터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하필이면 그때 했냐. 그래서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뭐 그 혹시 국회에서 2016년인가 우리가 2017년인가요? 우리가 인터뷰했던 게? 네. 예. 그 국회에서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김희중 씨 말고 뭐 다른 데서부터 무슨 전화나 무슨 그런 거 받은 일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아, 그렇군요. 고생하셨고요. 네.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끝내기 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에 관련돼서는 태블릿 PC가 최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은 아까 그 신용 씨가 얘기했듯이 검찰이 가지고 있었을 때 카카오톡방이 415개인가요? 예. 415개, 15개가 삭제됐습니다. 그 신용 씨 얘기는 왜 그것이 최소원 씨 거라면 왜 삭제하느냐? 최소원 씨 거라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지 왜 삭제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하나 그
최근에 그 차교환 변호사가 밝혀낸 겁니다. 두 번의 포렌식 감정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JTBC로부터 태블릿을 받았을 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최성훈 씨 공판에서 그 이경재 변호사가 그 포렌식 감정 해달라고 해서 감정 두 번 국가수에서 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정 때와 두 번째 감정 때의 해시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해시값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에서 그 컴마 하나만 바뀌어도 해시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비트코인 같은 그런 전자화폐가 해시값을 그 기초로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지난번 공판에서 변희재 씨 공판에서 차규환 변호사가 검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해시값이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난 뭐 증거인멸 증거 위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해시값이 달랐다는 얘기는 증거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증거물에 손을 댔다는 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해시값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증거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위조하는 기술을 발견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손에 있을 때 그 중요한 카카오톡 내용을 400여 개로 삭제했고, 그리고 해시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증거에 훼손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그 태블릿 PC가 최성훈 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태블릿 PC가 최성훈 씨 것이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법원입니다. 법원은 두 군데서 했었는데요. 첫 번은 최성훈 씨 재판 때에 그 재판장이 재판 다 끝나고 1심 재판이 끝나고 그때 1심 재판 판결문에는 태블릿 PC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중에 JTBC 얘기만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최성훈 씨가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이겁니다. 그 포렌식 보고서,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는 안 받습니다. 과학적으로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수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받습니다. 하고 그 김세윤 판사가 이게 최순실 씨 거다, 최성훈 씨 것이다라고 판결한 이유는 이랬다는 겁니다. 그 최성훈 씨가 그 김한수 씨한테 김한수 씨 당신이 이 태블릿 PC 사서 그 개통해 줬다면서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최성훈 씨가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는 최성훈의 거리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게 김세윤 판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해설해 드렸죠. 손석희에 덫에 걸린 김세윤 판사, 손석희에 덫에 걸린 김세윤 판사라는 제목의 해설을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그 이성이 여자가 이게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결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태블릿 PC가 최성훈 거라고 판결한 법원이 있습니다. 변희재 씨 그 명예훼손 사건, 변희재 씨가 그 JTBC의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박주영 판사인가요? 그 여자 판사였었는데 그때 판결 내용이 이랬죠. 그 사실 규명하려 하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그 비난하고 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박 판사 역시 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국가 검찰과 법원은 모두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사실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눈을 감고 국가수 보고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그 관심을 보였다는 최성훈 씨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최성훈 씨 거다. 또 한 판사는 그냥 그 변희재 씨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최성훈 씨가 이 태블릿 PC 주인이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선 캠프에서 있었던 우리 신혜원 씨는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고 지금까지 그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희중 씨가 아니야, 그거는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게 아니야,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던 건 자기가 트렁크에다 놓고 자동차 트렁크에 놓고 다니다가 파주인가 일산 쪽으로 가는 파주로 가는 그 공사장이 이렇게 공사장에서 불을 피고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혜원 씨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2013년도 7월에 카카오톡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태블릿 PC는 사용됐다. 그런데 김한수 씨는 10월 달에 돈을 주고 샀다. 그럼 3, 4개월간의 갭이 시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 비용으로 샀다. 그러면 왜 영수증이 선관위에 제시한 영수증에 태블릿 PC 내용이 빠졌느냐, 뭐 그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JTBC가 보도하고 얼마 안 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많은 그 의문점들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 근데 그 태블릿 PC는 김한수 씨나 김희중 씨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서 준경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왜 그때 확인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반박 자료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개 허술한 점이 많았는데 왜 김한수와 김희중은 입을 다물고 그냥 그 태블릿 PC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신혜원 씨가 의문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뭐 빠진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신혜원 씨가 가져온 자료 중에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그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요. 그 2013년 7월부터 박근혜 후보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예? 2012년. 예? 2012년. 2012년 죄송합니다. 2012년 그러니까 그 대선. 네. 카카오톡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플러스 친구고요. 플러스 친구고, 네. 예. 어떤 플러스 친구든 카카오 친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 네. 핸드폰에 그 내용을 지우지 않았다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신은 주고받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그 기록이 언젠가는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희중 씨가 원한다면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 초대를 해서 김희중 씨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희중 씨가 나온다면 같이 이렇게 김희중 씨하고 같이 대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신혜원 씨? 김희중 씨가 우리가 초대해서 온다면 뭐 이렇게 같이 좀 네. 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뭐 같이 우리 김희중 씨가 만약에 우리 프리덤 뉴스 대담에 해 주신다면 신혜원 씨 초청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 보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